내 몸에 깃든 좋은 기운을 잘 살려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조선 천재 서유구의 건강 100세 프로젝트 보양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양지 해제와 권일 총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보양지 1권의 권 2에는 정기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은 기를 낳고 기는 신을 낳기 때문에 정기신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람의 정은 가장 귀하면서도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것은 남녀가 함께 잠자리 하는 사이에 있다. 이를 경계할 줄 모르면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정이 보통 때는 오장이나 혈액 속에 저장돼 있다가 사람이 성교를 할 때 정액의 형태로 밖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성욕이 솟구칠 때 잘 억제해야지 마음대로 성욕을 쫓으면 스스로 해를 짓게 된다. 한 번 억제하는 데 성공하면 한 번 불이 꺼져서 한 번 기름을 절약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은 침상을 따로 쓰고 보통 잘 아는 사람은 이불을 따로 쓴다. 약을 천천 먹기보다는 홀로 자는 일이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외롭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약 같은 꿀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천기를 누설하는 심정으로 말하노라 하면서 이 정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부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양의 도를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음양이 너무 못 만나도 그게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너무 지나쳐서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행위를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비아그라 같은 약을 동원하듯이 억지로 양기를 돋우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서 오장이 말라붙는 병에 걸린다.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사는 요체가 성생활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일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횟수까지 말한 뒤에 60살이면 폐정하고 아예 사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노년의 성생활을 권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고대 동양의학에서는 노년에 들어서면 안 그래도 정이 고갈되는 나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자신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스스로 체크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말은 어떠십니까? 우선 조용한 방에서 자기를 지키며 함부로 사정하지 말라. 출구를 닫고 정을 채우면 오래 살 수 있다. 음양의 도에서는 정액이 보배가 된다. 근신하여 정액을 지키면 천시보다 늦게 늙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을 남성의 정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동방에서는 건강의 문제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와 생각과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노년에 들어서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탐닉한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써서 기운이 딸리니까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몸에 쌓여서 결국 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적게 먹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생활 태도만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족이라고 해서 기를 고르게 하는 호흡법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앞서 정기신 중에 정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인 기를 기르는 법에 해당합니다.
기는 우리 몸 안에 흐르면서 정과 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하는 호흡법을 익히면 기를 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눕거나 앉아서 숨을 쉬되 굉장히 오래 가늘고 천천히 숨 쉬는 게 포인트인데, 스님들이 면벽수도를 하거나 도사들이 참선을 할 때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조기의 호흡법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고 신기가 소모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신, 신을 기르는 법이 나오는데, 정기 신에서 정이 우리 몸의 물질적인 액기스에 해당한다면, 기는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을 순환하는 무형적인 물질에 가깝고, 신은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몸과 정신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는 역시 마음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어서 크게 동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을 복용하고 땀을 내려고 해도 간혹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끄러운 감정이 일어 한번 애태우면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이렇듯 감정이 마음속에서 발하여 밖으로 드러나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어찌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겠는가. 그러므로 심히 어지럽지 않은 사람이 신도 필요하지 않고, 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가 어지럽지 않으며, 기가 어지럽지 않으면 몸이 태평하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을 기르는 문제는 주로 칠정의 해악과 관련해서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분노,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해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건강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느냐에 크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를 아끼지 않은 탓이다. 분에 못 이겨 힘을 다해 다투면 이는 독을 모아서 신을 공격하는 일이니, 안으로는 골수가 상하고 기육이 말라 붙는다. 정기는 날로 쇠약해지고 사기는 날로 왕성해지니, 화를 내는 것은 바닷물을 길어서 모닥불을 끄고 태산을 허물어서 도랑을 막는 일과 다름이 없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걸음이 가볍고 강건했다는 당나라의 유공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다른 방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기를 상해가며 기쁨과 노여움을 부추긴 적이 아직 없고 항상 기회를 따뜻하게 했을 뿐이다. 서양 사람에 비해 동양 사람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생법에서는 감정의 표현을 크게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놀람과 무서움, 사랑과 미움도 마음을 피로하게 하기 때문에 얼른 제거해야 기가 소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많으면 오로지 거기에 푹 빠져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면 초췌해지고 즐거움이 없으니 이들 모두 삶을 해치는 도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사랑과 미움이 없을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들이 무뎌지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보양지 전체에는 노자에 나오는 총욕 약경, 총애를 받든 욕을 당하든 다 같이 놀란 것 같이 하라는 총욕 약경의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사로움과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소사과욕의 도가적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대욕이 정욕인데, 이 정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과 도사님들이 정욕과 관련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는 정욕을 다스리고 감정에 매달려 끌려다니지 않는 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책에 의하면
우리가 나의 고요한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천명을 회복하는 복명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정신과 몸을 보존하는 존상의 길이고 이것이 도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양지 권 3, 기거와 음식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양생의 문제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새벽에 칫솔로 이를 닦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말총으로 만든 칫솔이 있었는데 새벽에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뿌리가 뜨고 치아가 흔들릴 수 있어서 소금 한 줌과 미지근한 물로 잇몸 마사지를 한 뒤에 이빨을 서로 마주치는 고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나일론으로 만든 칫솔도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소금물로 입을 헹군 다음 아침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닦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양의학에서는 맑은 침을 살아있는 귀한 진액으로 보고 침을 입안 가득히 고이게 하면 그걸 옥천이라고 해서 하루에 7번씩 침을 고이게 해서 마시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 피, 땀, 눈물, 그리고 정액과 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오직 침만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보배인 진액을 다시 몸으로 되돌리면 생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길에 침을 뱉는 습관은 꼭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질병이 지나치게 음식을 먹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은 데서 오지 않는 것들이 없다. 그리고 하루의 금기는 저녁에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이니 포식하게 되면 장부를 상한다. 그러므로 밤에 너무 배불리 먹으면 하루의 수명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오직 거친 밥과 나물국이 위와 장을 깨끗이 비워서 찌꺼기나 오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신을 기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알아두면 좋을 생활 원칙들이 나오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녹차일 텐데요. 식후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좋지만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빈속에 차를 마시면 비위를 차갑게 해서 기를 야위게 하고 정을 침범하는 해로움이 크니 이는 도적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녹차뿐 아니라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좋지만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지금까지 보양지 1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2권에는 본격적으로 보양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도인법과 안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양지 2권에 대한 해제를 좀 보면 지구 종말의 순간 인류가 우주로 탈출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요긴하게 챙겨야 할 의료 수단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세계 의사들의 대답이 바로 침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손쉬우면서도 그 치료 영역이 넓다는 장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도 없고 침도 없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보양지 2권에 맨손으로 상한과 식체, 신복통 같은 35가지 질병을 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먼저 손으로 아픈 곳을 문지르고 쓰다듬는데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한 치유 동작이 바로 도인법과 안마법인데 이것이 병을 예방하는 미래의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수행하는 태극권이 유력한 몇 개 문파의 태극권을 결합해서 간략하게 만든 것처럼 보양지에 나오는 도인과 안마법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학교와 공공기관 체육시설에서
건강 수련 프로그램으로 공급하면 만성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책에 사진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보양지를 번역하신 박사 연구원분들이 직접 포즈를 취해 주셨는데 이 동작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쉽게 따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보양지 3권에서는 부모나 노인을 건강하도록 모시기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과 노인 모시기 부분을 보니까 어른을 모실 때 기본 상식일 수도 있지만 노년 시대에 나이 든 우리 몸을 스스로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 부분도 물론 지금의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상식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육아의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석 서유구의 임원 경제주 중에서 보양제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가 아닌 진짜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임원 경제지는 총 16지 중에 7개의 지가 번역돼서 이제 막 절반 정도가 번역이 됐습니다. 20년째 풍성문화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올서원 출신의 젊은 학자님들이 청춘을 갈아 넣어서 번역한 작품을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세트로 구입하셔서 집에 두고 보시면 조선 천재가 제안하는 좋은 양생과 건강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임원 경제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음번에는 요리 백과사전인 정조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양지의 천기누설을 참고하셔서 꼭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